자, 오늘 마지막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 계산 작업 파일이죠. 자, 찾기 참조 3시트 선택 찾으시고, 시트명 찾기 참조 3, 표 7이고요. 아, 교재는 89페이지입니다. 유형이, 이 문제에 대한 유형이 3개가 있는데요. 풀이 안 된 게 총 3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만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2개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일단 89페이지 문제를 읽어보면, 어, 문제 4번입니다. 4번. 89페이지 문제 4번. 표 7의 토익, 컴퓨터, 전공 2와 표 8을 이용하여 다음 영역의 평가를 계산하시오. 평가는 표 8의 다음 참조의 계산. 뭐죠? 표 8이 뭐죠? 데이터 확인하고 계세요? 아, 평가, 등급, 뭐 이런 거 평가 값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오케이. 딱 보는 순간 무슨 함수가 떠오릅니까? H2가 오케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뭘 들고 넘어가야 되죠? 그냥 문제 아닌 거 한번 봅시다. 평균값 들고 넘어가야 되네요. 근데 원본에 평균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 평균 계산해야 되겠네요. 근데 에버리지 함수가 없네요. 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자, 평균은, 그래서 문제 나와 있겠죠. 평균은 토익에 대한 0.3, 컴퓨터에 대한 0.2, 전공에 대한 0.5를 곱한 값으로 계산한다. 썸 프로덕트 H2가 함수예요. 혹시 이런 계산에 대한 거 알고 계시죠? 이런 계산. 학기 초에 되면 뭐 성적을 어떻게 매긴다고 교수님이 꼭 이야기하잖아요. 중간고사 반영 비율 30%, 기말고사 반영 비율 뭐 40%, 출석률 뭐 20%,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가중치가 다 틀리다고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평균은 가중치가 n분의 1 똑같습니다. 근데 이건 가중치가 틀리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곱하는 값이 어디 있다고요? 토익 곱하기 얼마? 가중치가 0.3. 자, 그러면 0.3이 여기 있었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컴퓨터는 0.2. 이걸 왜 맨 마지막에 하냐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썸 프로덕트가 무슨 함수였죠? 혹시 기억나세요? 같은 위치끼리 곱하여 각 항을 더한다라는 의미의 함수였습니다. 한지 너무 오래되죠? 자, 앞에 봅니다. 저하고 같이 했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통계에 있으면 통계? 수학상가? 이거 기억나세요? 같은 위치끼리 곱하여 각 항을 더한다는 이 내용. 에? 세 개씩 두 묶음, 두 개씩 세 묶음 이런 표현 기억나세요? 같은 위치끼리 곱하여 각 항을 더한다. 썸 프로덕트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가 많이 있었다면, 이런 데이터 여기 있었다면, 그러면 썸 프로덕트 평균 구하는 건 뭐 어려운 거 아니야? 썸 프로덕트. 아, 잠깐만요. 잠깐. 그럼 이거 계산하라 그러면 이거 토익 곱하기 상대 참조 곱하기 0.3 가중치 절대 참조 플러스 컴퓨터 상대 참조 곱하기 0.2 절대 참조 플러스 곱하기 0.5 참조 절대 참조. 자, 이 식이 뭘 의미합니까? 같은 위치끼리 곱하여 각 항을 더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럼 이런 의미의 함수가 뭐가 있다고요? 썸 프로덕트가 있다고요. 그래서 뭐 어느 걸 먼저 쓴다 상관없고요. 저는 뭐 가중치를 먼저 써가지고 절대 참조.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건 각 개인의 점수니까 달라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각 같은 위치끼리 곱하여 각 항을 더한다. 맞잖아요. 그러면 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게 평균값 맞죠? 자, 그런데 문제는 저건 데이터가 셀에 있으니까 저렇게 한 거죠. 셀에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응? sum product 평균값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상대 콤마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게 없잖아요, 원래는. 그럼 0.2, 0, 0.3, 0.2, 0.5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겁니다. 저 값이 묶음으로 있어야 되죠. 인수가 어레이였습니다. 원래 어레이라는 자료의 성질 같은 데이터 두 개 이상을 이야기하는 그게 뭡니까? 배열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0.2, 0.4, 0.3, 0.2, 0.5 상수값이죠. 배열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기합니다. 중괄호. 아까 우리 범위 설정할 때 기억나시잖아요. 중괄호 0.3. 자, 이게 가로로 있어야 됩니까? 세로로 있어야 됩니까? 0.3, 0.2, 0.5가 가로로 있어야 돼. 가로 방향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열 변경이 일어나야 되겠네요. 콤마 0.2, 콤마 0.5 이렇게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맨 마지막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프리퀀시 함수 가르쳐 드립니다. 그럼 지금 값 덩어리 값이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방향은 어느 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풀방향으로 나열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열 변경이 되겠죠. 요렇게 정해, 요렇게. 그리고 가로 닫고, 가로 닫고. 자, 그리고 마지막까지 해라. 그리고 엔터. 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미 설정을 했기 때문에 오른쪽에 마법사에서 오른쪽에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한 번도 직접적으로 적어본 적이 없잖아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적어서 계산도 가능하다. 자, 그럼 이제 평균 들고 뭐 H가 없으면 되죠, 뭐. 나머지는 뭐 별거 없잖아요. H. 로그 밸류, 평균값을 이렇게 절대참조, 콤마 2, 콤마 true 범위 개념 바로 다 문제 1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1번도 이런 형태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찾기 참조 2의 5번 문제인가요? 거기도 하나 안 한 게 있거든요. 그 문제도 이런 문제인데, 그건 이거보다 좀 더 어렵습니다. 근데 한번 그냥 도전만 한번 해보시고요. 그것도 제가 시험에 딱 이 문제 유형이 나오는 순간, 아, 또 다 틀렸겠구나. 99.9%다 틀렸겠구나. 왜? 지금이야 그런 문제가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가 여기 지금 올려져 있지만 그 이전 자료에는 이 배열 상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 자료가 없었습니다. 저도 물론 안 가르쳐. 근데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어쨌든 배열 상수라는 걸 좀 알아두셔야 되고 안 하고 싶지만 뭐 배열 상수라는 게 필기 시험에도 나오기 때문에 한 번쯤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그나마 좀 이해하기 쉬운 걸로 그냥 예를 들어서 보여드린 거고요. 이렇게 해서 다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일본 교재는. 그리고 자, 일본 교재 끝부분 아까 했던 기출문제 따라하기 파일로 가겠습니다. 247페이지 갈 거고요. 이론 폴더에 있는 파일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요. 교재 247페이지 가시고 그리고 파일은 아마 열려져 있는 파일 기출문제 따라하기라는 파일이고요.
기본 작업 1, 아까 고급 필터 문제라 그랬죠. 자,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신지 좀 봐. 여기 하나만 좀 우리가 예제에 없던 내용이라 하나만 좀 짚어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죠. 아마 말로는 표현을 했거든요. 진짜 실습은 안 해도 되지. 기본 작업 1 시트에서 선택하시고, 지역이 서울이 아니고, 주행 거리가 평균을 초과하고 가격이 500만 미만인 행을 등록 연식 주행 거리 가격 지역 수를 표시하죠. 조건은 B38부터 시작해서 B39에 알맞게 정한 and average 함수 사용. 결과는 B41셀로 표시하시죠. 자, 그러면 수식으로 조건 작성이니까 조건 작성해서 여기 B38은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필드명을 작성하셔야 된다. 아래에 수식으로 조건을 작성할 거다. 이 꼴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첫 번째 레코드에 있는 지역값을 가지고 와서 그러면 자동적으로 첫 번째 레코드 마지막 레코드 확인한다. 자, 그래서 기본 개념인 주소 수식 작성 개념이니까 자동 채우기 개념 한 번 개념이 들어가 있고 이 주소는 따라서 변해야 되니까 상대 참조다. 이 꼴, 잠깐만요. 이 꼴이 아니군요. 아니다라 있죠. 그러면 이렇게 서울 이 아니다. 자, 잠깐만요. 2번 문제 잠깐만 갈게요. 2번 문제에 보면 2번 문제에도 보면 지역이 경기가 아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하겠죠. 자, 잠깐만요. 그러면 이걸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거의 우리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이걸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혹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케이, not. 그래서 문제에 보면 그 2번 문제에 보면 not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not을 쓰면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요거 가지고 설명드리자 그러면 물론 이 문제는 이렇게 not 쓰면 안 됩니다. not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걸 요게 요렇게 적어야 됩니다. 요렇게. not을 쓰게 되면 요렇게. 그러니까 문제 상에 따라 막 달라지는 거죠, 이제. 함수, 자, 그래서 이거 이제 2번 문제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조건부 수식 문제. 자, 지금은 첫 번째 레코드에 있는 지역값을 가져와서 서울이 아니다 하면 이렇게 물어봐 주면 돼요. 콤마 조건이 또 하나 더 있은 것 같은데. 주행거리가 평균을 초과하고 주행거리가 각각의 레코드에 있는 각각의 값이 평균 초과네요. 그러면 초과라는 부분은 여기 적어야 될 것 같고 평균값은 뭐에 대한 평균일까요, 이건? 주행거리에 대한 평균이겠죠. 그 정도 센스는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행거리의 평균값 계산할 수 있어요? 암산할 수 있어요? 안 되겠네. 그럼 에버리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에버리지 함수가 문제 있었나요? 있었으면 써도 되겠네요. 없으면 못 쓰는 거고. 자, 요걸 안 했거든요. 그러면 오른쪽에 오는 이건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이제. 우리 다른 문제를 통해서 하긴 했었는데 평균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 10만이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첫 번째 레코드에도 10만 초과입니까? 두 번째 레코드에도 10만 초과입니까? 세 번째 레코드에 10만 초과입니까? 라고 물어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항상 이 평균값은 항상 동일해야 되겠죠. 절, 절대 참조. 예? 그래서 요 형태를 해본 적이 없다고요. 조건부 서식도 마찬가지고 보고 필터에서 요 형태를 한 적이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주소 형태 잘 고민하세요. 무조건 상대만 나온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조건 두 개네요. 엔드 및 고합니까? 잠깐만요. 또 있네요. 죄송합니다. 조건이 총 세 개네요. 콤마 가격이 이건 정해지는 값이잖아요. 상수값이 미만 500 됐습니까? 그리고 이 세 개의 조건은 엔드 및 고합니까? 뭐 이거 아니고 뭐 이거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그럼 전체가 엔드 조건이네요. 그럼 엔드 함수로 처리.
조건 정리의 문제고, 그 다음에 고급 필드 진행은 뭐, 자, 특정 필드만 나타내야 되나요? 특정 필드만. 그래서 특정 필드명을 B41셀부터 나타내야 된다. 특정 필드명이 문제의 등록번호, 떨어져 있는 연시, 컨트롤 키, 주행거리, 가격, 지역. 자, 복사 B41셀 선택, 붙여넣기. 그러면 끝났죠? 고급 필드 적용하려면 데이터베이스 조건 작성, 결과를 나타낼 위치가 필요하다. 오케이.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선택. 이 범위 문제에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이 범위 문제에 있습니다. 자, 데이터에 정렬 필드의 고급. 그러면 목록 범위, 데이터베이스 범위 이상 없죠. 조건 범위 이상 없죠. 결과 다른 장소에 복사 위치 입력에 커서 놓으시고. 자, 빈 셀 하나만 클릭하면 모든 필드를 다 나타내지만 특정 필드만 나타내겠다. 그럼 해당 필드명을 범위 설정. 그리고 확인. 잘 생각해 봅시다. 처음 지주 전에 지주 전 지난주 화요일 날 처음 만났잖아요. 그때 우리 그 교재 상권에 있는 기출 문제 읽어보세요라고 그때 아마 하루 이틀 동안 계속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이 이제 틀려진 거 보이세요? 네? 상이 많이 틀려진 거 보이세요? 이제 문제 풀 수 있잖아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그때도 힘들고 지금도 힘들어요. 그러면 안 돼. 40시간 동안 발전이 없는 거거든요. 분명히 뭔가 상이 분명히 틀려졌을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다고. 안 하고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자, 그다음 지금 하려고 하는 뭘 하나 더 해두고 싶냐면 할 거냐면 그 프로시저 코딩하는 거 한번 더 정리를 하고 전체 수업을 마무리를 할게요. 그 부분은. 근데 그건 여기 있는 자료를 쓰진 저기 지금 여기 열려 있는 파일을 쓰진 않을 거고 파일을 따로 하나 열려고 합니다. 자,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자, 폴더를 좀 바꿀게요. 상시 기출문제라는 폴더로. 그리고 상시 기출문제 1회라는 파일입니다. 자, 폴더 확인하시고 파일명 요거 준비되셨어요? 그리고 어디 가시냐면 맨 마지막 시트로 가겠습니다. 기타 작업 3시트로 가겠습니다. 제 화면 보세요, 그냥. 흑강 신자 기타 작업 3시트에서 단추를 클릭하면 기억 잘하세요. X에서 다음과 같이 작업을 수행하도록 프로시저 명령 작업을 하세요. 이게 시험이 이렇게 나옵니다. 각 5점 1번, 2번, 동그라미 3번. 그래서 동그라미가 이렇게 달려져 있는 문제 있죠. 이건 부분 점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그라미가 달려있지 않은 그냥 삼각형만 나와 있는 거 있거든요. 기출문제 보셨다면. 그건 그 부분 점수 없습니다. 잘 확인하세요. 부분 점수가 있는 문제와 유의의 차이점. 자, 그 다음. 첫 번째 문제는 무조건 폼을 열라라는 문제입니다. 특강 단추를 클릭하면 폼이 나타나도록 설정. 보이세요? 이거 가지고 정리하세요. 왜냐면
여기 수업 시간에 하지 않았던 내용도 잠깐 아는 내용도 좀 있거든요. 15점 받으려면 잡다한 내용들이 몇 가지 좀 더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푸실 때 어떻게 문제를 푸시냐면 1번부터 먼저 푸시고요. 그 다음 3번이 닿는 문제거든요. 1번, 3번 하시고 2번 하세요. 2번이 부담스럽다? 그러면 5점 버리세요. 왜냐하면 이점에 이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문제를 다 맞추시려면 사실은 내용을 좀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1번, 3번은 지금 다 맞힐 수 있을 겁니다. 뭐 조금 서툴더라도. 자, 제가 문제 푸는 요령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 요 단추죠. 흑강식 단추에 이 단추는 어디에 속해져 있다고요? 프로시저 작성이니까 명령 작성이잖아요. 어디 가서 한다고요?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 가서 한다. 단축키가 뭐라고요? Alt F11. 그럼, 그러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녀석이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속해져 있다고 특강 시점 단축 클릭하면 이벤트잖아요. 이벤트가 발생하는 개체, 명령 실행, 구조가 딱 그 세 가지로 나누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이 어디 있다고요? 기타 작업 3, 기타 작업 3시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Alt F11. 어디 가야 됩니까? 아이고. 응? 특강 기타 작업 3시트를 찾으셔야겠네요. 찾았습니까? 자, 상위 개체의 내용을 보려면 뭐 어떻게? 더블 클릭. 그러면 내가 여기 시트 8, 본명은 시트 8입니다. 기타 작업 3은 겉보기 이런 캡션이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시트 안에 있는 자, 특강 신청에 관련되어 있는 컨트롤 이름은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본명. CMD 신청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안 써. 저거 본명이 뭔지 지금 문제에 안 나와 있긴 하지만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다. 무조건 저거 하나입니다. CMD 신청. 그러면 클릭할 때 명령 시작 끝이 나요. 프라이빗 보이세요, 이제? 이 녀석은 이 시트 상에서만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야. 다른 시트에서 불러 쓸 수 없구나. 뭐 그런 개념. 특강 신청 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왜? 저 녀석의 이름입니다. 정확한 이름입니다. 폼 이름증, 특강 신청 폼 이름증. 지금 본명 맞습니다. 문제 나와 있는 거. 점 뭐라고요? 쇼. 자, 닫고 나갑니다. 자동 저장이 되고. 그래서 일단 클릭해서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제대로 했네요. 자, 일단. 그 다음, 폼이 초기화되면, 자, 폼이 쇼돼서 나타났죠. 그럼 그 이전 단계에 초기화라는 단계를 거쳐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니셜라이즈라 했죠. 그럼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시험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되면 구분 중 회원 OPT 요거거든요. 선택이 되어 있죠. 그냥 우리가 보통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하면 보통 어느 한쪽이 선택이 되어져 있잖아요. 뭐 그런 작업하라는 얘기인데 이건 가르쳐 드린 적이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선택되고 G4에서 G7연계 분류 컴퓨터. 이건 할 줄 아시죠? 목록 다는 방법. 두 가지를 설명드렸잖아요. 자, 그럼 이것부터 합시다. 이것부터 합시다. 자, Alt F11. 초기화되면 이게 이벤트라 그랬죠. 누가 그럼 폼을 찾으러 가야죠. 폼 이름이 뭡니까?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거. 특강 신청 폼. 자, 상위 계좌의 내용을 보려면 어떤 동작? 더블 클릭. 그래서 폼 자체에 코딩하라고 하니까 폼 선택은 검정색 점과 흰색 점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면 거기에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코드 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유저 폼이 클릭할 때 이벤트예요? 아닙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기본이 클릭이고 우리가 필요한 이벤트는 초기화라는 이벤트, 이니시라이저 이벤트로 변경. 그러니까 코드도 중요하고요. 위치도 중요합니다. 위치. 그리고
상위 개체 이름은 유저폼 그대로 쓴다. 이거 특강 신청이나 이름 그대로 쓸 수 없다. 코딩할 때는. 자, 그러면 자, 콤보 상자 이름 확인 안 했죠, 우리? 그런데도 그 여기 제가 들어온 이유는 저기 있잖아요. CMB 분류라고 갈로 안에. 있잖아요. 그다음 셀 범위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표시한다. 그건 외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영어 단어 외우듯이. 로우 소스 이꼴. 자, 분명히 가르쳐 드린 거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이게 정답이라니까요, 그냥. 왜 이걸 안 해요? 이걸 왜 포기해요, 우리가? 불쑥한 수 이쁘게 적을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또 우리가 한꺼번에 확인하면 결과를 잘 모르니까 하나하나씩 해봅시다. 익숙해질 때까지는 함수 이야기 했던 것처럼, 식 이야기 했던 것처럼. 자, 닫고 나가면 자동 저장이 되고, 그러면 클릭하면 아까 없던 요 목록이 이렇게 나오네요. 우리 문제 파악 크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해시켜 드린다고 막 이런저런 장황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실제 시험은 그 내용만 잘 아시면 그냥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선택하는 거 설명드릴게요. 자, 요런 단추를 뭐라 그러냐면 옵션 단추라고 합니다. 자, Alt F11 창 닫으시고 그리고 특강 신청에 가시고 요런 형태의 단추의 이름을 옵션 버튼이라고 합니다. 옵션 버튼. 자, 속성창에 옵션. 이름이 뭐죠? OPT 회원. 겉으로 나와 있는 회원은 캡션입니다. 캡션. 겉보기 이름. 됐습니까? 자, 아마 요 제 화면 잠깐만 보실까요? 아, 이거 여기 있었네. 수강 등록에 있는 거 복습 한번 해보시고요. 조회에 있는 거 준비는, 여기 있군요. 자, 자, 이거, 어쨌든 이름 알아두세요. 형태는 옵션 단조, 여기 이제 요 근래에 몇 년 전부터 추가로 계속, 원래 이것도 이제 사이트 유행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이 옵션 단추가. 과거에 나왔다가, 어떨 땐 또 안 나왔다가, 또 어떨 땐 나왔다가, 요즘은 좀 나오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OPT 회원, OPT 비회원이라는 이름, 본명, 컨트롤 이름. 그 다음에 회원 비회원은 캡션. 자, 그래서 폼을, 자, 요런 작업을 해야 되니까 폼을 더블 클릭해서 아까 이니시라이즈 단계에 뭐 위치는 위에 첫 번째 있었으니까 위쪽에다 하죠. 뭐. 아니, 밑에다 하셔도 상관없고요. 자, 그 우리가 화면상에서 선택, 그 옵션 단추, 홈 화면상에서 선택 클릭하면 이렇게 검정 색깔로 나옵니다. 그게 선택이라는 의미고 그걸 VBA 코딩을 할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 true 값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선택 안 되어 있는 흰색 상태 그걸 우리는 선택 해제 false라고 표기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 그 선택 그 이렇게 되도록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누가 OPT 해 아이고 어디 갔습니까? OPT 회원 예? 회원 컨트롤 이름이 이 녀석 이 컨트롤의 값입니다. 값 value 점 value value는 어떻게 한다고요? 생략 가능 의 값이 뭐라고요? true라는 값이에요. 선택값 true. 그리고 받겠습니다. 요거 하나 이제 추가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해 보이세요? 요게 5점이라고요. 5점. 무조건 애우면 무조건 정답이라고요. 이제 왜 제가 애우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이제.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되고 나면 그다음 이제 뭐 하냐면 세 번째 문제로 갑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실은 코드도 길고요.
내용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1번, 3번, 2번 이런 순서대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특강 신청 폼의 종료, 아마 본명이 CMD 종료쯤 되겠네요. 클릭하면 이벤트네요. 누가 일어난다고요? 종료 단추가. 종료 단추는 어디 있다고요? 폼 안에 있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클릭하면 현재 날짜가 표시된 그림과 같이 요거 그림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메시지를 표시한 후 확인 클릭하면 폼이 종료되라. 이거 어제 한 것 같은데요. 메시지 방자 표시하고 그다음 폼이 닫히는 것까지 보여드린 거 있잖아. 세 가지 종류 메시지 상자. 자, 그러면 코딩하러 갑시다. 자, 클릭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 종료 단추. 그다음 어떤 명령이 메시지 상자가 표시가 되고 폼이 종료되는 것까지 두 개의 명령이 처리되도록 코딩하러 가야죠. Alt F11 브러쉬 작성. 이벤트가 누구한테서 발생한다고요? 종료 버튼은 어디에 있다고요? 특강 신청 폼 안에 상위 개체의 내용을 보려면 더블 클릭. 그리고 CMD 종료. 그럼 이 녀석한테 코딩을 내야 되죠. 그러면 해당 컨트롤을 더블 클릭 해서 코드 창으로 넘어가고 클릭 이벤트일 때 명령 시작과 끝이 난다. 그러면 MSG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MSG 박스로 메시지를 표시를 하고 이게 메시지 상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잠깐 띄우고 자 여기 프롬프트 표시할 전달할 메시지입니다. 메시지가 뭐죠? 현재 날짜 웹의 세상에서 사용하는 현재 날짜가 뭐라고요? 오케이 데이트 가로 없이 데이트 콤마 확인 단추에 해당되는 값이 뭐라고요? 웹이 오케이 온리 이건 기본값으로서 생략 가능. 콤마 타이틀이 있어요. 제목. 여기 종료라는 제목이 보이네요. 그러면 문자 데이터 직접입니다. 그리고 엔터. 이렇게 해서 메시지가 나타나고 메시지에 있는 안에 있는 요 단추를 누르게 되면 자동적으로 메시지 박스는 닫히고 그 다음 명령이 실행이 될 거다. 다음 명령이 있으면 폼 종료 뭐죠? 원로드 오케이. 잠깐 띄우고 이 정도면 해볼만 하지 않으세요? 15점 중에 10점은 무조건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뭐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도 아니잖아요. 길어봤자 한 4, 5시간인데. 근데 뭐 10점 정도 확보하면 정말 좋은 가성비 좋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자, 잠깐만요. 이 내용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액세스에 가도 이 내용이 똑같이 나올 거라고요. 잘 해놓으세요. 오늘 배웠던 if 구문, 셀렉트 구문도 다 마찬가지고 저기 액세스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해놓으세요, 지금. 그러면 클릭하면 이렇게 닫으면 이게 나타나고 확인 단추 누르면 폼이 종료가 됩니다. 자, 이거는 좀 깁니다, 이제. 제 엑셀 프로그램이 좀 이상한가? 말을 잘 안 듣네. 자, 특강 신청 폼을 단추를 클릭하면, 신청 단추 클릭하면, 폼에 입력 대행이 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 이름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입력된이라고 했습니다. 입력되어져 있고, 선택되어 있고, 수강 신청도 되어져 있을 거고, 특강 날짜도 뭐 맞춰서 입력을 좀 해보고요. 형식에 맞춰서. 신청 인원, 뭐, 요렇게. 해놓고, 자, 입력된이라고 됐습니다. 입력된. 데이터가 시트 표에 입력돼요. 표라는 게 여기죠. 여기.
요 표에 입력되도록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소가요. 그럼 여기 이렇게 연소가요 추가되도록 하시오. 됐습니까? 그다음에 일단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그것까지만 하고요. 아, Alt F11. 물론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약간의 뭐 MSC처럼 여러 가지 또 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긴 한데 그건 그냥 정답지 보세요. 나중에 보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Alt F11. 자, 이벤트가 발생했죠. 클릭 이벤트가 누가? 신청 단추가. 신청 단추는 어디 있다고요? 특강 신청 폼에. 그럼 특강 신청 폼을 찾아서 상위 계체의 내용을 보려면 더블 클릭. 그리고 특강 신청, 신청 단추 클릭이니까 이벤트 여기에 코딩을 해야 된다. 됐죠?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이름을 넘겨줘야 되겠네요. 어디에? 셀에. 몇 행에 넘겨줄 거죠? 5행에 넘겨줄 거예요. 6행에 넘겨줄 거예요. 7행에 넘겨줄 거예요. 그때마다 달라요. 정해져 있는 값이 아니네요. 변수. 이 x는 데이터 입력할 행번호라는 의미의 변수, 콤마 몇 번째 열에? 첫 번째 열에 점 밸류 생략. 자, 이런 값은 누가 넘겨줄 거라고요? 요렇게 확인하세요. 요렇게. 그 폼에 가지 마시고, 폼에 가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름과 관련 있는 게 어디 있죠? 신청 자쯤 되겠네요. 이제 애매모호하군요. 자, 애매모호합니다.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특강 신청에 가서 이름 하니까 TX 신청자. 요렇게 확인합니다. 이제 이게 딱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면 신청 단추를 더블 클릭. 그래서 TXT 신청자. 오타 생기면 안 됩니다. 신청자. 의 값, 점 밸류, 생략. 자, 그 다음, 잠깐만요. 이제, X가 변수라는 건 우리 머릿속에 지금 있는 거죠. 사용자 머릿속에. 그러면 VBA 세상에서 저 X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X가 변수입니다. 선언. 그리고 용도까지. as. 이게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데, 그냥 여기까지 실습을 시켜 드릴게요. 그냥. 왜냐하면 요것밖에 안 나올 거니까. 용도로서 인테저. 그러면 X는 값이 결정이 나야 된다 그랬죠. 오늘 어떻게 가르쳐 드렸죠? 표의 제목행 첫 셀 기준. 그러면 그걸 랭지라고 표기하겠습니다. 셀 하나를 표시할 때 요렇게 요거 통째로 해보세요. A3셀 이렇게 에서 점 데이터 덩어리가 어떻게 되죠? 데이터 덩어리는 빈 행과 빈 열을 만날 때까지입니다. 잠깐만요. 제 화면 보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현재 데이터 덩어리라는 건 빈행과 빈열을 만날 때까지라고 여기까지라고요. 그거 잘 상황에 따라 조금씩 틀려집니다. 이건 정해지는 값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데이터 덩어리 current region 점 전체 행 확인하셨어요? rows라고 합니다. 점 개수가 몇 개 있죠? 현재 3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5행에 지금 데이터 입력되기를 원하고 있잖아. 바라고 있죠. 그러면 그 전에 알고 있는 건 어찌됐든 이 내용을 작성하기 전에, 이벤트를 작성하기 전에 행 개수가 3개라는 거 지금 알고 있잖아요. 데이터 덩어리에. 알고 있는 정보라고 이제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3이죠. 그러면 3에다가 얼마를 더해줘야만 내가 원하는 5 값이 되는 겁니까? 2가 더해져야 돼요. 그러면 끝났네요. 이제 셀스. x, 2 열에는 어떤 값이 구분값이 입력하면 되죠. 구분값은 누가 가지고 있죠? 구분과 관련 있는 게 있나요? CMB 분류 정도 되겠는데요. 잘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특강 신청, 수강 분류 여기 CMB 분류 이렇게 확인. 위에 그 목록에서 확인 안 되면 이렇게 확인, 직관적 확인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CMB 분류
그 다음에 저 9분이었군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기 3이군요, 3. 3이고, 두 번째 셀스, x, 2는, 잠깐만요. 아마 요 문제 전체를 제가 안 읽었거든요. 9분에는, 자, 여기 보세요. 9분에는 회원 OPT를 선택하면 회원, 비회원 선택하면 비회원을 입력하시오. 이런 거 배웠어요? 안 배웠죠? 그러면 우리는, 자, 하다가 이제 컨디션 아니죠? 잘 모르겠다. 그러면 뭐 주석 처리,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주석 처리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할게요. 그 다음에 특강 날짜, 셀스, x, 4열에는 특강 날짜와 관련 있는 게 있나요? 여기 TX 특강 날짜 있네요. 이건 지금까지 확인 가능하네요. 100%, 거의 100%. 그럼 이 이름 써주시면 되겠네요. TXT 특강 날짜. 그 다음에 신청 인원, 셀스, x, 5는 신청 인원, 여기 있네요. 같은 이름이. 그럼 이거 쓰시면 됩니다. 이거 100% 맞는 겁니다. 이거. 아니, 지금처럼 좀 애매모호한 것도 있긴 한데, 그러면 이제 폼에 가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문제도 없으니까. 문제 있으면 문제 있는 대로 쓰시면 되고. OPT에, 죄송합니다. TX 신청 인원 확인하시고. 그럼 TXT 신청 인원. 자, 그러면 어쨌든 어려운 거 빼고 일단 우리가 지금 배운 대로 하자면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놓고 이제 어려운 거다. 그러면 뭐 정 안 되면 그래놓고 이걸 할 거라고 덤벼들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냥 다른 문제 풉니다. 그거 시간이 나죠? 와서 하세요. 코드가 분명히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안 나면 그냥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예? 시간 아까우니까. 딴 거 보세요. 딴 거.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 풉시다. 이제 이거 처리 한번 해봅시다. 이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회원이 선택되었다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응? OPT 회원이 선택되었다. 의 값, 점 밸류, 생략. 아까 뭐라고요? true라고 그랬죠, true. 요건 비교 조건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값, 자, 잠깐만요. 이건 형태적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넘긴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요거에 뭔가 추가로 뭘 할 겁니다. 자, 요 내용은 OPT 회원 값이 true라면 조건입니다. 그래서 앞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if가 붙어야 됩니다. if 구문 쓰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하고 다 합쳐서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셀스 x, 2에는 무슨 값이 들어간다고요? 회원 값이 들어간다. 문자 회원 값이 들어간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자, 일단 아니, 제가 전체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앞에 보세요. 앞에 이 코딩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게 내용이에요. 자, 저 옵션 단추한 녀석은 개수가 지금 현재 화면에 한 5개쯤 있거든요. 그럼 몇 개 선택할 수 있죠? 한 개밖에 선택이 안 되죠. 옵션 단추 왜 5개 선택이 되니까 5개 있는데 그건 사각 버튼이죠. 그걸 체크 버튼이라고 그런다. 그건 다중 선택은 체크 버튼이고요. 옵션 단추 하나만 값 하나만 선택 가능한 건 그건 옵션 단추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특징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2개밖에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코딩을 할 때 나머지 부분을 굳이 코딩을 할 필요가 없겠네요. 왜? 둘 중에 하나니까. 응?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가 되겠죠, 뭐. else, 다음 줄에 셀스, 이때는 뭐? 이에 회원값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무슨 값도? 비회원값도 들어가기도 할 거 아니에요. and if 오늘 배웠던.
그러니까 요건 조금 변수 처리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 공부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이라 좀 힘들 수도 있고요. 근데 뭐 함수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잘할 되시는 사항이라면 이것도 뭐 충분히 고비를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은 흐름은 같은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정 안 되면 1번, 3번은 무조건 그냥 그건 애호이 되니까 계속 문제마다 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냥 반복해서 그냥 쓰시면 됩니다. 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정답지 보고 코딩 연습하세요. 요건 좀 쉽지 않습니다. 2번, 동그라미 2번은. 자, 여기까지 작업 다 되셨나요? 자, 닫겠습니다. 그리고 클릭하시면, 자, 최소 한 2개 정도는 입력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입력된 후 신청 단추를 클릭하면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하나 더 나기. 자, 왜냐하면 비회원도 나오는지 아닌지 체크하면 한번 배우셔야 되거든요. 비회원. 나머지는 그대로 쓰죠. 그래서 아마 요런 것들 방금 보여드렸던 것 외에도 몇 가지 조금 더 추가로 막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짤막짤막한 기능들이. 근데 그거 아마 액세스를 통해서 다 배우고 나면 아마 코딩하는 문제는 액세스 수업 끝나고 날쯤 되면 아마 거의 완벽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도 나오고 액세스에 가면 내용 배우시고 나면 그 내용이 엑셀에서 적용이 될 만한 내용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모든 아마 코딩이 다 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엑셀 끝나고 나면 충분히 될 거고요. 그 다음, 미리 하나만 이야기를 하고 가자면, 의비 세상에 있는 수식체계 있죠. 오늘 배웠잖아요. 데이트. 뭐 함수 같은 거 있잖아요. 데이트, 타임, 나우, 그 다음에 메시지 박스. 그런 내용은 어디에 가도 엑셀에 가도 똑같이 쓰입니다. 그냥 수식 함수 체계 똑같습니다. 엑셀 VBA 세상하고 엑셀하고 엑셀만 조금 이상한 놈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안 가죠. 엑셀이 원래 기본인 것 같죠. 아니면 엑셀이 이상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힘든 겁니다. 엑세스에 가면. 그러니까 엑세스도 수업 열심히 들으시고요. 뭐 엑세스 하시다가 뭐 저보다 저만큼 강의 경력 가지고 계신 분과 저 만나 뵌 적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뭐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소개는 받기는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래서 뭐 올해 여기 아마 여기서도 오래 하시는 분 같고 하니까 잘 가르쳐 드릴 거고요. 기출 문제 엑셀은 기출 문제 계속 풀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하루에 막 많은 문제를 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손에서 절대 놓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손에서 놓지 마시고 한 문제 정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정도만 하루에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타이머 45분 틀어놓고요. 엑셀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세요. 아마 시간이 꽤 나올 겁니다. 제 생각에는 1시간 반 정도에서 2시간 정도 나올 겁니다. 문제 하나 전체 다 푸는데 그것도 맞다는 보장은 없죠 또. 왜냐고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근데 그건 계속 반복하시면 시간은 어차피 줄어듭니다. 시간에 대해서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시간은 줄어들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여기까지 해서